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메디칼 드라마를 10년 넘게 자문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지창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ER을 더 재밌어 합니다. 의사들이 보기에 현실적이고 15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우스는 약간 마지막에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 닥터는 봤고요. 그런 연기를 하려면 주인공이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주원 씨가 아주 연기를 잘해서 실감나게 잘 만들었고요. 미국은 이제 흉내 내면서 그런 대로 이제 볼만하게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의학자문을 하게 된 이유가 드라마에 잘못된 걸 집어내고 오역이나 뭐 그런 오게티 집어내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교수님이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드라마 자문을 했습니다. 답답한 점은 진짜 많죠. 10번보다 많다. 네, 훨씬 많죠. 100억이면 당연히 받고 하고 나서 다시 와서 의사하면 되니까요. 해봐야죠. 100억 준다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의학 드라마를 한 7, 8번 했는데요. 제일 첫 드라마가 한국의 좋은 상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이 된 드라마였고, 그러면서 나중에도 여러 가지 뭐 주말 드라마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씩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공이 좀 있다. 네, 뭐 조금 있죠. 제일 좋아하는 건 ER이고요. ER이 15년 동안 모든 배우들이 이렇게 진짜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죽고, 뭐 심지어는 닥터 그린의 딸이 마지막에 의사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실적에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따뜻한 의학 드라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가 닥터 고토의 진료소라고 있거든요. 일본 드라마. 그게 이제 시골에 있는 의사 얘기인데 그런 따뜻한 휴머니즘이 있는 걸 또 좋아하고요.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건 역학적으로 좀 의미 있는 드라마인데 메디칼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때 어떻게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렇게 역학 관리하는지 그게 잘 그려졌기 때문에 그 세 편을 좋아합니다. 제가 찍었던 것 중에는 가장 애정이 가는 건 응급남녀고요. 뭐 다 했거든요. 대본부터 현장 자문, 심지어 출연까지 하고. 그 약은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앱차이 갑니다. 드라마 자문을 처음 의뢰받은 건 종합병원 2였고요. 종합병원 2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면서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를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방영하는 걸 자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종합병원 2를 방영했고, 그러고 나서 메디칼 탑팀이라는 드라마를 자문했었고요. 의학 드라마는 아닌데 폐암 말기 환자를 다룬 부탁해요 엄마라는 이제 주말 드라마를 그 다음 자문하고, 또 시한부 삶의 그걸 다룬 판타스틱이라는 드라마도 자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는 KBS 드라마도 하고, 응급남녀라는 그 드라마도 이제 같이 자문을 했었습니다. 드라마를 쓰시는 작가분들이 보통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뭐 그러는 거라서 의학적인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진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걸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용이 간단하게 조그맣게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드라마가 너무 좀 방향이 틀리면 전체적인 그 시놉시스라는 아웃라인을 잡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방영이 되기도 하고요. 스토리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보통은 대본을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대본이 맞고 틀리고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학 자문이었는데, 이제 고맙습니다 때는 그러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작가분이 그냥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교수님이 한번 만들어 주시죠. 그럼 제가 이제 대본 써서 드리면 그걸 또 바꿔가지고 또 방영도 하시고, 의학 드라마가 예전과 다르게 그 의사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낸 경우도 요즘 꽤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뭐 제가 했던 드라마 그냥 DVD고요. 사실 제가 국내 모든 의학 드라마 DVD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랑할 만한 거는 이건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이제 그 대본집인데 그 이경희 작가분하고 이 드라마를 하면서 잘 성공을 해가지고요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대본 앞에 처음 앞에다가 이제 저한테 고맙다는 이런 그 문구도 써주시고 머릿말에 이 주인공처럼 가슴 따뜻한 의사라고 이제 그런 칭찬도 해주셔가지고요. 이 드라마가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아마 의학 드라마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실제 또 대본을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대본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도 기념으로 할 수 있게 임금남녀 같은 경우 최종회 같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옛날 대본이고 이건 저희가 뷰티풀 마인드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장혁 씨 같은 경우는 고맙습니다 한번 찍고 10년 뒤에 또 같은 의학 드라마에 또 만나가지고 또 자문하고 그러면서 했던 거라 장혁 씨 사인 받은 그런 대본이고 이 사진은 종합병원 2 찍고 나서 거기 이제 그 배우들이 고맙다고 이제 차태현 씨하고 김정은 씨가 이제 서명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준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품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응급남녀 드라마 찍을 때 송지호 씨하고 이제 이필모 씨가 사인을 해준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의학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도사건이거든요. 기도사건 할 때 그 썼던 장비입니다. 보통 기도사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어서 이거를 넣어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환자는 쓰지만 그 배우들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가 의공학팀이랑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해가지고 잘랐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에 하면 꼭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송지호 씨 인투베이션이라고 기관삭관 할 때 이걸 써가지고 이제 신용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응급남녀 출연했었거든요. 출연할 때 그냥 거기 소품팀 만들어준 그냥 그 제 신분증. 엑스파일은 제가 그 미드를 처음 입문할 때 이제 본 거고요. 엑스파일 시리즈를 이제 좋아해서 이게 하고 엑스파일하고 이 ER이 같을 때 나왔거든요. 그 ER이 같을 때 나와가지고 이 두 개를 보면서 제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그 이제 배우게 됐고 실제 처음에 드라마 자문할 때는 ER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고 분석하고 하면서 이거는 이때 쓰면 좋겠다 그런 것들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드라마를 한 13년 해보니까요. 실제 그 의학 드라마 자문하는 중에 그 강석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의사들 중에 이제 소설 쓰고 드라마 쓰는 사람 좀 생겼죠. 저도 이제 작가도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영화 시나리오 정도나 아니면 그 드라마 시놉시스를 한번 써보고 싶은 그 관심이 있고요. 향후에는 시간이 좀 되면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맙습니다는 의학 드라마가 아니니까 그냥 의사가 나오는 거라서 그때 의학 장면이 생기면 거의 소품부터 주변에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거를 현장에 가서 직접 해줬고요. 실제로 그 현장이 신안군 증도였는데 그 당시에 그냥 차로 가서 찍고 새벽에 올라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복잡했던 게 응급남녀였고요. 응급남녀는 거의 한 달 기간 동안 대본뿐만 아니라 모든 세트부터 촬영까지 다 했어야 됐거든요. 그때는 그 세트장에 거의 뭐 매일 출근하면서 이제 다 찍어주고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주고 심지어는 촬영할 때 계속 이제 감독님 옆에서 보면서 이제 지도하면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수효과들은 이제 그 보통은 사람한테 못하니까 거기 나오는 그런 수술 장면이나 그것들이 다 특수효과팀이 만들거든요. 이제 그 모형을 만들면 저한테 확인받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뭐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보내주면 이제 만들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일 자신 있던 거는 그 뷰티풀 마인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뷰티풀 마인드 작가분이나 PD님이 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 찍을 때도 실제 뭐 그 신경외과 의사나 같이 가서 이렇게 실제와 똑같이 했고 거기 배우 중에 한 분은 그 수처라고 이제 환자 꿰매는 그거를 저희한테 배우고 흉배과가 원래 한 손으로 하거든요. 그런 걸 열심히 배워서 처음으로 이제 손에서 자기 얼굴까지 다 나오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딴 데는 손 따로 찍고 얼굴 찍는데 배우가 그걸 배워가지고 해서 성공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중을 제일 잘 했고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역시 ER이 제일 잘 만들었고요. ER은 또 편당 투자금도 엄청나고 실제 그 모든 그 배우들이 한 15년 하다 보니까 아주 뭐 거의 의사처럼 잘 했고 여러 가지 뭐 환자 케이스나 것들 잘 됐습니다. 또 ER은 대단한 거는 한 번 생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동부 시간 한 번, 서부 시간 한 번 해서 모든 배우가 그 1시간짜리를 생방송으로 방송한 적도 있을 정도로 꽤 그 자신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10년 전 의학 드라마를 보면 그때 뭐 의사들이 보면 당연히 어색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런 현실감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소재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고 그냥 단순히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 치료하고 만난 정도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장르가 합쳐지면서 의학 드라마가 다양해진 게 좋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촬영 기법들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진짜 드라마 찍으려면 아주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한 번에 찍으면서도 카메라들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 효과도 많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의학 드라마 할 때는 진짜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드라마도 장르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진짜 드라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게 자문의 역할을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폐암 환자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폐암 환자들이 드라마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시한부를 다룬 게 제가 판타스틱이라는 걸 다 했고 부탁해요 엄마 2가지를 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작가가 저한테 항암 치료 안 하고 계속 살아있는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항암 치료 거부하고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로 못한다. 그거는 환자들도 오해할 수 있고 많은 환자 피해보지 못한다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부탁해요 엄마 같은 경우는 주말 드라마인데 실제로 주말 드라마면 제가 작가랑 친해서 계속 물었어요. 마지막에 살리는 거 아니냐. 그 시안 보고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그래서 제 암도 그런 암을 설정을 해줬는데 시청자 열화에 의해서 살리는 거 아니냐. 근데 시청률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작가가 절대로 죽인다고 믿으라고 해서 드라마 마지막 종영 1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에 그런 타협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아니 그분 뭐 지금 또 새로운 드라마 갖고 잘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드라마 장르를 꽤 많이 했는데 제가 실제 좋아하는 거는 그 뭐 닥터우나 그런 이제 타임슬립을 좋아하거든요. 시간 그런 여행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산다 그러면 요즘 뭐 4차 산업도 외국보다 잘 돼 있고 그런 AI나 여러 가지가 그 접목돼 있는 의학 그런 발전한 시대에서 사람이 다시 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거나 했을 때 어떤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제 꿈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될지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성공한 드라마 중에 웨스트월드라고 있는데요. 웨스트월드도 뭔가 그런 그 AI나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의학 드라마 아니지만 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합쳐서 닥터우 스타일의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무거운 것보다는 좀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줘야 드라마도 또 만들고 투자를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뭐 외국의 드라마에 비해서 어떤 거는 더 좋은 것도 많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봐주고 옛날 드라마도 한 번씩 보시면서 또 추억을 가지고 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후속작도 만들 수 있고 그게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이 사실 1 만들고 2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그 좋은 드라마들은 나중에 어떻게 한번 만들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요즘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드라마가 자꾸 투자가 되고 그러면 저도 자꾸 일이 생기고 좋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의학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옛날 드라마도 좀 이렇게 추억을 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의학 드라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See you next movie.